영국 정부가 이제 지역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전반적인 정책을 담은 이제 백서를 발표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세워져 있지는 않은 것 같다. 네. 이런 부분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 추구하는 그 초광역 사업 핵심 목표 지방의 경쟁력 좀 높여서 이제 메가시티를 여러 개 만들겠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균형 잡힌 시각과 가장 깊이 있는 내용으로 세계 경제 뉴스를 전해드리는 파보세. 오늘도 가장 균형 잡힌 시각과 학식을 겸비한 KDI 대학원 이진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같이 말씀입니다. 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파보세가 자랑스럽고 우리 이진수 교수가 자랑스럽고 앞으로 저희는 계속해서 가장 균형 잡힌 시각, 깊이 있는 내용으로 세계 경제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우크라이나 사태 얘기하면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사실 전쟁이 안 난다고 했어요. 푸틴이 굉장히 영리하기 때문에 전쟁하지 않을 것이다 얘기했지만 이제 바이든은 전쟁할 것이다. 뭐 이런 정보가 있었고 이제 바이든의 정보가 앞섰지만 그 이전에 저희는 사실은 이 기사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2019년 퓨 서베이 리서치를 보니까 79% 우크라이나 시민의 79%가 유럽연합에 호의적이고 그리고 메르켈에 대해서는 사실은 독일 총리거든요. 사실은 히틀러가 사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이제 유린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우리로 치면 이제 일본이 우리 침략해서 지배한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메르켈을 66%가 신뢰합니다. 66%. 우리로 치면 이제 아베 같은 사람을 이제 신뢰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비해서 11%만이 푸틴을 신뢰합니다. 이 수치가 사실은 굉장히 불균형한 그런 상태고 그리고 2021년 레바다 센터 여론조사에 의하면 18세에서 24세 러시아 청년 48%가 영구 이민을 원하고 25세에서 39세가 3분의 1이 이제 영구 이민을 원하는 그래서 우크라이나 시민뿐만 아니라 러시아 시민들도 지금 러시아 상황에 대해서 경제력이나 뭐 문화적인 어떤 역량에 있어서 그렇게 선호하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푸틴이 이렇게 전쟁을 한 이유는 패권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군사력만으로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인 경우에 큰 문제는 뭐 현실 정치에서 국제 정치에서 뭐 패권의 공백은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뭐 현실적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패권 유지가 되려면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력 또 문화적인 동경, 문화적인 파워도 소프트 파워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러시아는 경제력이나 또 문화적인 힘, 역량, 소프트 파워가 굉장히 좀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도 굉장히 약한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군사력만으로 우크라이나를 침범한 것은 굉장히 우려가 되고 또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렇게 경제적이나 문화적인 뒷받침이 없이 군사력만으로 패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정치 지도자들은 굉장히 불행한 그 결과를 맞이했거든요. 뭐 히틀러도 그렇고 뭐 후세인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였고요. 군국주 일본도 굉장히 그 큰 비극으로 끝났는데 더 큰 비극이 오기 전에 푸틴이 현실을 좀 바로 보고 패권을 꿈꾸더라도 좀 뭔가 준비된 상태에서 꿈꿔야지 이렇게 군사력만으로 하는 건 정말 국제사회에 정말 큰 해악을 끼치는 게 아닌가. 한마디로 주접 떠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 그 파보세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지켜보면서 세계 경제에 있어서 또 정치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분석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다룰 주제는 이번 대선 토론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 균등 발전이 이제 중요한 테마인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제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이제 메가시티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뭐 일자리 또 뭐 교육 또 문화 공간 이런 측면에서 이제 메가시티를 만들겠다 이런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뭐 그 새로운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그 지역 균등 발전 또 메가시티 비전은 계속 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영국 정부도 이제 지역 균등 발전에 대한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영국의 그
지역 불평등 완화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영국 정부가 지역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하다라는 그 파이낸셜 타임즈 네. 기사를 포함해서 네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에 보니까 그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 2022년 2월 8일자 기사에 사라 오코너 불평등한 영국에서 왜 더 많은 딕 휘팅턴이 없는가? 그러니까 딕 휘팅턴이라는 인물이 그 우리나라로 치니까 그 고려 말에서 조선 초의 인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 이제 런던이 아닌 지방에서 자랐는데 조실부모하고 어떻게 간신히 런던에 와서 뭐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쳐서 런던 시장이 되고 또 큰 부를 이루어서 지금도 뭐 병원이나 또 여러 자선단체에서 딕 휘팅턴의 이름으로 이제 기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천에서 용 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영국판 개천에서 난 용의 대명사가 이제 딕 휘팅턴인데 불평등한 영국에서 왜 더 많은 딕 휘팅턴이 없는가 이런 제목은 영국은 지역적으로 이제 뭐 남동부 지역이 좀 잘 살고 북동부 쪽은 좀 못 살고 좀 불균형한데 왜 이런 이동이 없는가? 그게 이제 뭐 긍정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이제 그 문제점은 무엇인가? 뭐 이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영국 정부가 이제 2월 초에 2030년까지 지역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전반적인 정책을 담은 이제 백서를 발표했는데 이제 영국 보수당 정권 보리스 존슨 총리하고 2019년 총선에서 이제 그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겠다 이런 슬로건으로 뭐 노동당의 전통적인 지역입니다. 북동부 지역에서 이제 승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그 영국 정부의 그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 중에 하나도 그 지역 불평등 완화인데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런던의 남동부 지역은 좀 부유하고 이제 북동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런던 지역의 1인당 GDP가 이제 전국 평균에 비해서 40% 높은데 이는 20세기 초에 30% 수준이었는데 가장 악화된 수준입니다. 지역 불평등이 이제 1980년 전까지는 좀 완화 추세였는데 1950년에서 이제 70년대는 15% 수준이었는데 대처 수상 이후로 이제 지금까지 계속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영국에서 이렇게 이제 지역 불평등이 악화된 이유는 그 런던하고 그 남동부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새로운 산업이 그렇죠.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을 해야 하는 반면에 그 영국의 북동부 지역에서의 전통적인 산업이었던 네. 광업, 이러한 산업들은 그 정체가 되거나 그렇죠. 그 쇠퇴를 했기 때문이고요. 이러한 그 과정에서 이들 지역 간의 생산성 그리고 이를 반영하는 소득에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런던 및 남동부 지역에는 이제 고소득자가 많이 살고 있고요. 북동부 지역에서는 이제 그렇지 못한 게 이제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런던의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명목소득은 높지만은 소득이 높으니까 또 세금도 많이 내고 그렇죠. 그다음에 무엇보다 주거 그렇죠. 그 주거 비용이 워낙 높기 때문에요. 세금 내고 그다음에 주거 비용을 고려하면 나머지 실제 소득은 영국의 그 평균적인 소득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랑 비슷합니다 이런 건. 예.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제 런던에 있는 그 사는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오히려 타 지역에 비해서 낮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 런던도 역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런던과 남동부 지역은 소득은 높지만 높은 세금, 주택 비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삶의 질이 높지 않고 또 북동부 지역은 직업이 별로 변변치 않아서 직업 전망이 좋지는 않은 그렇지만 생활비는 또 낮게 나타나는 이렇게 그 지역마다 영국에는 지금 당면한 문제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영국 정부가 지역 불평등을 2030년까지는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2월 초에 발표를 한 게 되겠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지방의 교통 등 인프라, 그다음에 주택 그리고 기술 관련된 권한을 위임해서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적으로 R&D 확대 그리고 디지털 관련된 인프라 구축, 그다음 범죄 감소, 그다음 기대 수명 연장 이런 것들을 달성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생활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그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가 되겠고요. 각 지역에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를 2030년까지는 만들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영국에서도 개천에서 용이 많이 나지 못하는 이유, 딕 휘팅턴 이제
없는 이유가 가봐야 주택 비용 비싸고 또 뭐 버는 거에 비해서 쓰는 게 더 많으니까 이제 좀 이동이 없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네.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게 이제 기사 핵심이 되겠습니다. 영국 정부의 이제 지역 불평등 완화를 위한 이제 정책 백서에 대해서 평가가 이제 좀 엇갈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리스 존슨에 대한 이제 좀 의도적인 무시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지역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이제 지역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이제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을 가진 인력 공급, 조세, 뭐 지출 등에 있어서 이제 그 지방으로의 그 권한 유임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뭐 그래도 대체로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그 처한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네. 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지방에서 기본적으로 그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데 대체로 동의가 되고 있고 이러한 지방으로의 권한 이임을 위해서는 또 지방 정부의 어떤 역량이 또 필요하니까 그걸 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또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조정도 필요하니까 이러한 측면도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비판적인 부분이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세워져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재원 확보가 이제 필요한데 재원 확보에 대한 내용이 아직 부족하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비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국 정부에서 지역 그 불평등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이제 수립하고 그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은 그 코로나 이후에 그 원격 근무가 널리 그렇죠.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거주하는 지역이 아주 중요하지는 않게 될 수도 있으니까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런 원격 근무의 흐름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팬데믹 때문에 이제 뭐 굉장한 피해도 많이 봤습니다만은 팬데믹이 우리에게 지역 균등 발전에 있어서 굉장한 좋은 그런 여건이 되는 게 바로 이제 원격 근무 그리고 이제 친환경 작업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사실은 뭐 임대료도 낮출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대도시 진입 장벽도 낮출 수가 있지만 지역에 머물러도 되는 거거든요. 그건 뭐 사실은 꼭 붐비는 데 가서 안 해도 되고 뭐 재택근무의 효과도 이번에 많이 밝혀졌고 그래서 오히려 지역 균등 발전의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그 화식화르탱 사업 에너지 산업 전략 장관인데 이분은 팬데믹 이전으로 빨리 돌아갈수록 직장 관행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우리 사라 오코너 이제 그 기자는 시대 역행 좀 발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그런 좀 무시해라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그 보리스 존슨 그 총리도 좀 사실은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상식 이하의 발언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분도 그런 얘기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때에 어울리지 않는 얘기를 한 걸 봐서 남의 나라 장관 뭐 흉보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팬데믹으로 보여진 이런 원격 또 친환경 작업 환경에 대해서 이거를 이 필요성 이런 걸 빨리 인식해서 또 이제 우리나라에 적용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회로 살릴 수 있는 말이죠. 그리고 이거 사실은 뭐 팬데믹이 아니면 이거 작업하는데 시간도 너무 걸리고 말이죠. 또 저항도 심할 텐데 팬데믹 때문에 한꺼번에 된 게 있거든요. 반드시 기회를 살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재정연구소 IFS의 데이빗 필립스 부국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난한 지역이 가난한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고소득층의 수가 적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 대도시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고소득 직군이 많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역에서 젊은이들이 자꾸 떠나는 이유가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뭐 직업이나 환경이 안 되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지역 균등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그 되게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그 추구하는 그 초광역 사업 핵심 목표
이제 메가시티 이런 게 이제 지방의 경쟁력 좀 높여서 이제 메가시티를 여러 개 만들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뭐 수도권 집중화도 막고 지역 생산성도 높이고 국가 전체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 이건 뭐 문재인 정권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권도 반드시 추구해야 우리가 이제 전국적으로도 뭐 전체적으로 성장하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이 여기서 이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뭐 수도권 서울 집중 문제가 뭐 너무 심각하니까요. 예, 예. 집값도 예. 뭐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네네. 그래서 이게 파이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키우는 차원에서 에서도 이 지역 발전이 필요하고 소위 말하는 지방이 살아야 서울이 산다. 예, 예. 뭐 이런 이야기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지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아까 그 영국 사례에서도 이야기됐듯이 지방에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은 지금 지식 중심 사회에서 그러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과 예. 그다음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되겠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또 좋은 대학이 있어서 예. 좋은 대학이 그런 인재들을 길러내고 그러한 좋은 인재들이 예. 지방에 있는 기업에 취직을 해서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예.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그 거대 도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지 그런 일이 가능할 테니까요. 예. 이런 차원에서 일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지금 현재 그 정부에서 추진하고 뭐 있는 거기 전에 뭐 우리 사업하기 전에 그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 네. 헨리 오버만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이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육받은 노동력 확보가 지역 경제 성과에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예, 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울경 사업에 이제 산업도 중요하지만 교육 문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구체적으로 좀. 네, 그래서 말씀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묶는 이 초광역화 사업의 그 핵심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산업 측면에서 그 세 지역에서 강점이 있는 조선, 자동차 그리고 앞으로 기대되는 수소 이런 부분에 그 집중해서 투자를 해서 초격차를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그 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양질의 그 노동력이 이제 그렇죠. 제공이 돼야 될 텐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방의 그 좋은 대학을 육성을 해서 교육 공백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산업과 학교와 연구소를 연결하는 그런 산학현 그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에 좀 좋은 일자리 있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가서 이제 뭐 교육 여건, 뭐 초중고가 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뭐 국내에서 기러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명문대학뿐만 아니라 초중고, 이제 뭐 유치원, 또 보육시설까지 이렇게 좋은 교육시설 여건이 돼야 아마 이게 현실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방의 이제 서울대 수준의 그 명문대를 여러 개 만드는 그런 그 책을 발표하신 교수님도 모셔서 또 추가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산업과 사람의 측면과 더불어 전체적으로 그 서울과 그 수도권이 사실 문화라든가 이런 다른 여건이 상당히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좋은 것이 또 사람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간적인 측면에서 그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고 수도권에 버금가는 문화시설 그리고 체육시설들을 이제 갖춤으로써 정주 여건을 크게 개선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게 국토 균형 발전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파이를 키워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가 되고 경제적으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러한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네. 됩니다. 영국도 보니까 이제 뭐 역동적이고 좋은 일자리 많은 남동 쪽. 근데 이제 뭐 주거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낮은 생활 수준이고요. 그런데 이제 뭐 지역 그 외의 지역은 이제 뭐 주택값이나 이런 건 괜찮지만 좀 좋은 일자리가 없고 그렇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건 참 둘 다 별론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뭐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근데 뭐 수도권 특히 뭐 강남 이런데 사실은 좋은 지역을 갖고 있어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고 또 뭐
대출 받을 수 없으면 꿈도 못 꾸는 거고 또 설령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또 그 대출 이자도 갚아야 되고 말이죠. 허덕이고 또 뭐 부모로부터 받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엘리트들이 이렇게 부동산에 너무나 그 몰입해야 되는 상황. 굉장히 좀 한마디로 좀 스타일 구기는 겁니다. 그래서 좀 엘리트들은 좀 나라 위해서 국가의 비전을 실천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도 얻고 그래야 멋진 나라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사회에서 교육이라는 엄청난 혜택을 받았는데 부동산에 몰빵하고 뭐 좀 거기에서 또 어떤 사람은 재미 봐서 뭐 좀 안도하고 그렇지 못하면 또 좀 뭐 괴로워하고 이런 건 너무나 좀 21세기에 어울리지 않는 구질구질한 지금 상황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지역 균등 발전은 반드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같고, 저는 뭐 제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는 제 자존심 또 대한민국 사회에서 저에게 준 그런 여러 가지 그 혜택과 은혜를 갖기 위해서라도 부동산으로 돈 벌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겁니다. 뭐 저를 아는 사람들은 비웃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파봇의 친구인 유창엽 대표의 초대로 이제 뭐 부산, 거제, 기장 이쪽 갔는데 뭐 다 둘러보지 못했지만 이제 카페들 많이 갔는데 카페들이 뭐 워낙 이제 뭐 바다가 좋으니까 전망도 좋지만 뭐 커피 맛, 빵 맛, 인테리어 뭐 어느 것 하나 뭐 서울보다 낫습니다. 또 특히 갔던 카페들은 화장실 갔는데 뜨거운 물이 무슨 뭐 저 온천처럼 많이 나와요. 근데 서울에서도 이 한겨울에 뜨거운 물이 잘 안 나오는 카페들 많아요. 커피값 뭐 10,000원 가까이 받으면서 이거 보면서 저는 굉장히 지역 균등 발전에 희망을 받습니다. 이건 오히려 뭐 이유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저는 대도시보다 훨씬 훌륭한 카페 수준을 보면서 뭐 카페도 굉장히 그 하나의 문화 공간인데 이런 걸 봐서 산업이라든지 좋은 일자리 또 좋은 인력만 가면 뭐 서울 외에도 멋진 도시들이 정말 많이 탄생하겠다 그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특히 우리 요즘은 뭐 SNS 때문에 좋은 곳은 다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소통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역 균등 발전 통해서 정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좀 도약하기를 좀 기대하고 저희는 계속해서 그와 관련된 산업 또 교육 또 문화 공간에 대한 좋은 정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초대해서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도 뭐 저 일산으로 와. 전 지방에 살게요 나중에.